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9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속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든다. 부디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시다시피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막판에 당 소속인 김영배 의원이 혈세 낭비 발언을 해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왜 그러냐면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는요, 금정구청장이었던 김재윤 전 구청장이 과로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발병으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거든요. 그걸 혈세 낭비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제 금정구 유권자들의 정서를 자극했다. 그건 뭐 혈세 낭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이 이제 국감 직전에, 뭐 국감 전날이라고 하죠. 대기업 임원들하고 골프를 쳤다. 뭐 골프야 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골프를 쳐서 국감 기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왜 골프를 쳤느냐, 아마 언론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하던데, 저는 그거보다는 대기업 임원, 그 골프 비용 누가 냈을까요? 각자 계산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저녁 자리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저녁 자리는 또 누가 비용을 계산했을까? 왜 그러냐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국정감사 직전에 민영배 의원하고 왜 골프 모임을 했을까요? 로비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 비용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요. 저녁 자리 또한 그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위반일 가능성, 뭐 나중에 뭐 술 먹고서 n분의 1로 각자 계산했다, 뭐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영수증 갖다 놓고 보면 금방 알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저도 뭐 대기업 임원들하고 골프 쳐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청탁금지법 그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의 문제는 부적절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 위반의 문제다. 어쨌든 자, 이렇게 당 의원들이 언행에 신중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건 왜 그랬을까? 그건 이제 1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공세, 뭐 11월 초부터 지금 장외 집회를 할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죠.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일종의 정신무장을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바로 그날이죠. 그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최고위원회의는 열면 이재명 대표가 공개 발언하고 박찬대 수석 최고위원이 또 뭐 얘기하고 원내대표가 또 뭐 공개 발언하고,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공개 발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 돌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게 보통의 순서입니다. 근데 이날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송순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한테 발언권을 줬습니다. 짰단 얘기죠. 그런데 그 송순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경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이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글쎄, 10%대로 추락한 여론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22%인가요? 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윤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를 처리할 능력이 있나? 김건희 국정 개입을 차단할 능력이 있나?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다. 기다리고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라는 편지를 의원들한테 보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맨 처음 발언권자로 송순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해서 발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하야 발언. 이게 이미 조율이 됐다. 지도부 간에. 죄송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아니면 뭐 하야나 이런 주장은 바로 그 유의해야 할 내용에 속합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대표 이재명 앞에서 했는데 그게 짜고 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탄핵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 재보선 지원 유세 중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서 탄핵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 후에 다른 데에서 난 탄핵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끌어내리는 것이 곧 탄핵이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거부감 뭐 이런 걸 이재명 대표가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는 자 이제 탄핵, 하야, 이런 거는 괜찮아. 이렇게 일종의 허가증을 내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초조하다. 왜? 지금 10월 19일입니다. 앞으로 열흘 뒤에 11월이 오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에 이제 15일과 25일에 선거법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뭐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닙니다. 뭐 판사들 중에 요새 뭐 1심 판사들 중에 워낙 뭐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또 뭐 재판 거래 의혹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99%가 유죄다. 그것도 피선고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정도의 유죄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의 분명한 상황에서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 하야 공세를 지금 벌일 작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11월 위기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하야는 더 이상 주의해야 할 언행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제 하루 상황만 놓고 봐도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얘기해도 돼. 대통령 하야 이것도 얘기해도 돼. 일종의 금기어에서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다. 저는 어제 하루 이재명 대표의 언행에서 그걸 느낍니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 민주당 내에서 막 쏟아질 겁니다. 하야 이 얘기도 쏟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 왜? 어제부로 그걸 금기어에서 해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재명 대표가 11월 위기에 그만큼 민감하구나. 그래서 11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하야, 탄핵 이걸로 맞불을 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권의 위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라는 게 22%가 된다면 이건 거의 뭐 지금 누군가가
탄핵을 치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지율입니다. 뭐 21일 내일 모레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 물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다고 합니다만 원래 뭐 독대라도 흔히 비서실장은 배석합니다. 그러니까 독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 뭐 이런 문제 아마 논의하게 되겠죠.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뭐 시간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도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치 오래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 지금 야당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석열 탄핵, 윤석열 하야 뭐 이런 거를 민주당 내의 금기어에서 제외시켜놓고 자 이제 마음대로 그런 얘기 해도 돼. 어제부로 그걸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본물 쏟아지듯 쏟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 중에 22% 정도만 그건 아니지 라고 하고 나머지 거의 60 내지 70%가 그래 탄핵에 나도 공감이야 라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그런데 한가하게 뭐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탄핵 공세와 하야 공세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손을 맞잡아도 막을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결단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뭐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언행에 신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야 얘기는 막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